원띵은 뭐야? 내 삶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집중 투하하자는 거거든.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원띵을 찾는 것도 어려워. 그래서 형이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어봤어. 여러분이 올해 하고 싶은 거 10개를 적어봐. 10개. 이직 성공하기, 다이어트. 자, 입력하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 쭉 정리를 한 거야. 오늘 이제 신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스트리밍은 좀 특별한 스트리밍인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강의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을 위한 커스텀 GPT를 셋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고 무료로 배포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에서 26년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정하는 거하고 목표를 규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도구가 제공되지 않을까.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게 이거예요. 타임 트래커 메이트 버전 1.0 했는데 오늘 우선순위 분석기하고 목표를 문서화하기 그리고 타임 트래커 사용 가이드 이렇게까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점프업 이직, 내 집에서 살기, 취뽀에서 부업 시스템 구축, 회피성 이직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이직. 다 좋습니다. 여기 진짜 대부분 다 이직이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아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서 그런가 봐. 26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직, 성과, 승진 등 커리어 성장이 57% 제일 높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현 가능한 것. 그렇죠. 숫자, 의지. 이 개념이 중요해. 저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선순위. 그리고 집중할 타겟 설정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으면 집중을 못합니다. 그 일 못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저것 하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제가 어제 어떤 분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진짜 멋진 말씀이었어요. 저게 너무 인상 깊더라고. 안중근 의사가 몇 살에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30대 초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중근 의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몇 살에 죽었냐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은 그 당시에는 회자가 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그 사람이 뭘 위해 무엇을 하다 죽었냐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야. 이런 게 목적인 것 같아.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사이트 있는 얘기더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야. 100세 이상의 수명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나는 무엇을 하다 죽을 것이냐. 그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6년 올해는 무엇에 집중할 것이냐. 그게 우선순위와 집중 제목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목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럼 뭘 집중하냐? 집중의 뜻이 뭐예요? 집중의 정의가 뭐야? 자, 모을집과 가운데 중이래요. 말 그대로 무엇인가를 한가운데 모은다는 뜻이네. 그럼 뭘까? 여러 개를 하면 이미 집중이 아닌 거지. 그걸 원띵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당신 인생에 한 개만 해라 그냥. 전 퇴사한 이용만 하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그리고 한 개 원띵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세요.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찾죠? 여러분 우선순위 어떻게 찾으세요? 로또. 근데 로또는 확률이 너무 낮지 않나요? 그 낮은 확률에서 70%는 파산한데. 아니 그래, 진짜 우리 확률을 높여보자고. 로또를 원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맨날 로또를 삽니까? 확률을 막 수학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난 걸 만들어서 내가 그거를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또는 원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띵은 뭐야? 내 삶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집중 투하하자는 거거든. 근데 이거 정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타임 트래커 쓰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만든 거긴 한데 제가 프롬프팅을 설계를 할 때 그것과 상관없이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어봤어요. 타임 트래커랑 같이 쓰시면 이제 베스트일 것 같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요, 결국 우선순위가 좀 어려운 거죠, 작성하기가. 그냥 따라하기 쉽게 이제 기능을 얻는데 이것만 쓰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올해 하고 싶은 거 10개를 적어봐. 10개. 이직 성공하기, 다이어트. 자, 그래 지금 일단은 그냥 쭉 정리를 한 거야. 나만의 컨텐츠, 나 자신 성장일 수도 있고 뭐 일커리일 수도 있겠죠. 로또 당첨되기는 뭐 당연히 돈이고, 다이어트, 건강, 체력 거의 다 연결이 잘 됐네요, 그죠? 그다음에 중요도와 긴급도를 기반으로 분면을 결정할 겁니다. 결정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넣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은 뭘 하면 되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1년이 지나도 반드시 의미가 남아가 있어야 할 것 5개나 골라볼게요. 일단 뭐 제 기준으로 좀 보면은 1번, 그 다음에 5번? 2번 맞네요. 8번 인바디. 그렇지 11번 가족여행. 그래 하나 넣자. 자, 이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를 했어요. 이 기준이 뭐냐면 중요도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는 로직인 거예요. 중요도를 대략 좀 정했어. 그러니까 요 질문이 되게 중요한 거야. 질문이. 이 GPT에 제가 어떻게 세팅한 거냐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가이드를 해줬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주 좋대요. 드러난 핵심은 당신은 결과가 남는 걸 중요하게 본대. 감정, 희망, 운 요소는 과감히 뒤로 밀릴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좀 맞는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만 더 보겠대. 이 중에서 3개월 안에 손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퇴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이직이 있겠죠. 이거 3개월 안에 빨리
개선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5개 똑같이 넣어볼게요. 자, 긴급도 반영을 했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최신형 표가. 그 1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쭉 나왔어요. 1번면은 뭐냐면 중요도 긴급도 둘 다 높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2분면에 3개로 잘 꼽혔대 벌써. 3분면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긴급한 거 3개. 4번, 6번, 12번. 그 다음에 4분면이 지금 너무 많은가 봐. 그래서 준영 질문 하나. 4분면에 2개 가장 덜 아쉬운 거 2개만 남기고, 야, 3번, 7번, 9번, 10번 중에 골라내야 돼. 없어도 되는 거. 일단 결혼하겠지 뭐 결혼? 9번하고 로또 당첨되기. 이거 그냥 걸러넣을게요. 그러니까 큰 사고 아닌 이상 좀 쉽지 않아. 자, 그랬더니 나의 우선순위대로 이제는 쫙 뽑아주는 거예요. 이직 성공하기 그리고 인바디 신체 점수 요 2가지가 이제 뭐냐? 내 삶의 우선순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간 목표 한 가지를 딱 두는 거야. 맞아요. 타임 트래커 포커스 보드를 GPT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분면이 이제 이렇게 3가지. 인스타그램, 재테크, 가족여행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이 표는 꽤 솔직하답니다. 이직과 몸 상태가 흔들리면 나머지 전부 영향받는 구조. 우리 거의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스텝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했고 여기서 집중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연초 목표를 가지고 1분면에 있는 것 중 1개 또는 최대 2개만 이직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인바디로 할게요. 인바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관리 가능한 문장으로 가는 거야. 조건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합니다. 행동이나 습관, 시간으로 얘기해야 돼. 그리고 매주 반복해야 돼. 열심히 운동, 관리 잘하기 뭐 이런 거 하지 마. 가장 유지 가능한 거 저도 이건 해야 되니까 저는 매일 아침 자전거 30km 하고 명확합니다. 그럼 리저트 이 행동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숫자나 결과물로 확인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랬더니 수상률이나 관리량은 점검할 수가 없대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를 숫자나 체크로 한다면 가장 가까운 게 뭘까요? 예를 들면은 저는 리저트가 이걸 것 같긴 해. 매달 1kg씩 감량 성공.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얘가 이제 제안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의 나의 목표는 이거야. 매일 아침 자전거 30km 달리는 루틴을 유지해서 3개월 동안 매달 1kg씩 총 3kg 감량을 성공한다. 그래서 왜 이게 의미 있는 내용을 이제 쭉 다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문구로 완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게 내 올해의 우선순위 목표와 문서화 되는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분기 목표로 쪼개고 월간 목표로 쪼개고 주간 목표까지 쫙 쪼개면서 관리하는 방식이 사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 보는 거죠. 타임 트래커에 있는 내용이에요. 타임 트래커에 손으로 쓰는 게 더 좋아. GPT를 활용해서 같이 대화하면서 하면 마치 형이 옆에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코칭을 해준다는 이 맥락에서 이 프롬프팅을 한 거거든요. 여기 기능 중에 타임 트래커 사용 가이드라는 것도 있어요. 타임 트래커 쓰시는 분 중에서 좀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실행하는 방법이 시간이죠. 그 세계적인 리더십의 시간 관리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 집중, 몰입입니다. 순서가 이래. 나름의 방법은 좀 달라요. 근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일론 머스크가 요즘 핫하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을 타임박싱이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집중과 몰입은요, 저는 이렇게 다르다고 봐요. 이거는 뭐 규정을 하기 나름인데 집중은 진짜 한 가지 주제만 하는 거. 몰입은 깊이로 들어가는 깊이. 그러니까 좀 더 입체적이라고 봐야죠. 그 몰입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보니까 이분이 작성하신 순서가 중요해. 처음엔 브레인 덤프라 그래서 여기다가 막 아이디어를 막 쓴대요.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잖아. 내가 되고 싶은 모습, 하고 싶은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막 적어. 그 중에서 today's priority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3개만 딱 적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맞아. 정말 중요한 것만 딱 적고 그거를 오른쪽에 시간을 배정을 하는 거래. 타임 트래커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똑같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걸로 언제 할 건지 시간을 배치한다. 올해 적용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께 규정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록을 하셔야 돼. 기록.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기록해야 원띵 찾은 거가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분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해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 포커스 보드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거를 계속 다시 봐야 돼. 이거를 그냥 이렇게 GPT상에만 있잖아요. 다시 안 봐요. 딱 직관적으로 펴서 볼 수 있는 곳에 놔야 돼. 이거를 하기 위한 타임 블로킹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스트리밍 때 좀 알려드렸는데 1시간 단위로 24시간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일단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분석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재설계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4시간을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 타임 트래커도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24시간 1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아날로그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날로그가 일관돼서 좋고요. 저는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제 이게 타임 트래커 25년도 노트인데 1, 2,
3, 4 분기가 이렇게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내 삶의 기록을 보는 거죠. 매일매일의 인사이트를 기록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잘 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포커스라는 책에다 써놓은 예시들인데 보면 이런 분석까지 가요. 내가 나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시간을 사용했냐? 그리고 성장의 비결, 학습과 운동의 시간을 몇 %나 썼냐? 그리고 내 업무에 되게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얼마나 사용을 했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우선순위. 아까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죠. 제 가방에 언제나 이제 지금도 전 타임 트래커를 이제 들고 다니거든요. 여기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수트가 있고요. 보면 책가피가 돼가지고 여기 포커스 보드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월간 목표를 착착착 짜고 영적, 지적, 사회적, 신체적 그 외 요 내용들을 쫙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 내용이 누적됐을 때 힘이 엄청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작성하면 저걸 리마인드 하는 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잖아요. 그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혹은 목적지를 못 가더라도 목적지를 향해 더 가까워져요. 근데 이 리마인드도 안 하고 규정도 안 하는 사람은 빨리 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 방향으로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시간 계획입니다. 시간 계획.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해요. 타임 블러킹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하루가 한 7개 정도로 블러킹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 시간 2시간, 그리고 오전을 2타임으로, 오후를 3타임, 그리고 저녁 1타임, 요렇게 한 7타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요걸 덩어리로 쓸 수 있게, 요 시간에는 내가 무조건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미리 구성해 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블러킹이라는 거는 내 일주일의 시간표가 구획화되어 있고 그 구획마다 우선순위 과제를 매칭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아침 루틴인데 그 아침 루틴에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우선순위 집중 제목이 꽂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오전으로 잡는 거죠. 저는 오전이 제일 집중도가 좋기 때문에 그때로 잡은 거예요. 자, 시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기록에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이 시작이에요. 기록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디지털이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클릭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지털로 작성하면 일단 양이 많아집니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날로그 쓰잖아? 그리고 이거는 템플릿이 한정돼 있잖아? 그 짧은 공간에 압축된 언어로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문해력과 언어 능력도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자, 세 번째는 숫자로 피드백하지만 함몰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타임 트래커를 막 시간 분석도 하고 영적인 시간에 몇 시간 썼냐, 지적인 시간 몇 시간 썼냐 분석을 하지만, 그런 걸 도구로 제안을 하지만 거기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우선순위와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저처럼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타임 트래커를 작성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그 데일리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요, 디지털 버전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26년도에 정말 큰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제시하는 거니까 꼭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